자,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내에서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저당증권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CMBS라고 하죠. 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y. 이것의 부도율이 지난 3개월간 약 3배로 상승하면서 지난 2012년 고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 CMBS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 즉 월세죠. 그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수입증권입니다. 최근 미국 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를 상업용 부동산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여러 호텔이나 리테일러들이 지금 월세를 못 내거나 또는 일부는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이 CMBS 부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 부도 증가율이 6월 말 현재 10.32%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2012년 고점에 매우 근접한 수치입니다. 지금 표에서 나타나듯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유형별 실태를 보면요. 우선 호텔이나 숙박시설 등은 지금 공실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호텔이나 숙박업체 부도 대출액이 6월 기준으로 지금 210억 달러 급등했습니다. 공실률은 2020년 올해 59%까지 치솟을 전망인데요. 전월 대비 부도 상승률은 약 24% 수준으로 전체 유형 중에 가장 많이 급등했습니다. 또 리테일러들 보시면 최근 파산 보호를 신청한 JC페니에 관련된 CMBS 대출 금액만 114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부도 변화율도 약 18%를 기록하고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반면에 이제 주택이나 오피스, 산업용 부동산의 부도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 연방정부의 코로나 부양책에 따른 현금 지급 영향이 큰데요. 일반 가정의 주택용 모기지나 중소기업들의 오피스 대출 수요가 이들 현금 지급 영향으로 크게 늘지 않은 탓입니다. 하지만 이게 7월 말에 끝나는데요.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크게 치솟을 수 있어서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리테일러들의 매장 폐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CMBS 손실액도 지금 급상승 중인데요.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또는 파산은 아니지만 지금 경기 악화로 인해서 매장을 여러 가지 폐쇄 중인 리테일러들이 지금 여러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JC페니도 있고 또 백화점이죠. 니만 마크스, 또 메이시스, 겟, 모델, 세어 등 다양한 이 리테일러 체인들이 미국 전국적으로 이제 매장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좀 폐쇄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와 관련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CMBS 청액도 지금 JC페니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1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 체인들도 각각 수십억 달러 규모를 나타내고 있어갖고 이것도 매우 불안한 그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면은 마치 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었었던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의 붕괴 이런 것들까지 좀 위기 조짐이 있는 건가라는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위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호텔들도 그렇고 리테일러들도 그렇고 영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내년 초에 아마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백신이 개발된다고 보면 그때까지는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면 이거는 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주로 이 CMBS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인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손실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그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수익률이 필요한 연금 펀드나 보험사들이 그동안 CMBS의 주요 투자자들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손실이 난다면 이런 연금 펀드들은 이를 대체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저금리 기조화에서 그 대체할 만한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죠. 또 이제 이 펀드에서 계속 손실이 나면 미국 시민들의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 깊게 주시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또 어떤 정책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지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맨해튼 현지 분위기도 전해주시면요. 오늘은 맨하튼 분위기보다도 플로리다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플로리다주 교사노조가 주지사를 고소했습니다.
미국 내 최대 교사 노조인 The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의 플로리다 지부인 플로리다 에듀케이션 어소시에이션은 오늘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고소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주지사가 새학기부터 전면적인 개학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맞춰서 8월부터 주내 모든 학교들의 개학, 또 주 5일 대면 수업을 명령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노조는 이 명령이 학교는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주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지금 이 학교 개학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보수하고 민주당 등 진보 간의 정치적 논쟁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과학과 전문가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정치 이슈에 변질되고 있어갖고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맨해튼 현지에서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